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삭입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삭 치시면은 양말에 관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남성, 여성, 아동, 남성, 여성, 스포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신는 더신, 일명 페이크 석스라고도 하죠. 그것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모노 더신, 가장 얇은 더신, 그리고 아주 두꺼운 쿠션 있는 파일 더신, 바닥이 두꺼운데요. 편하죠. 바닥이 두꺼운 건 등산하신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이 두껍기 때문에요. 그래서 짧으면서 숏, 그러니까 더신이면서 바닥이 쿠션, 파일 더신이라고 합니다. 파일 더신, 그거는 과거에는 발등이 막혀서 통풍이 안 돼가지고 답답하고 덥고 불편했었는데, 그 단점, 발등을 망사 처리하고 발등과 발바닥 중앙이 망사가 되어 있어서 통풍이 돼가지고 오래 걸어도 발이 편하고 발이 고실고실합니다. 보송보송 고실고실. 그리고 신으면 특히 신었는지 진짜 않았는지 느낌이 없어요. 통풍이 돼서 편하고, 그리고 발이 편하고 오래 걸어도. 그리고 뒤꿈치가 실리콘이 되어 있어요. 안 벗겨집니다. 제가 실제 신어서 검증된 확실한 양말입니다.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걸 신게 되면 지금까지 신었던 얇은 더신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동안의 두꺼운 건 정말 살래살래한 고정 관점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한 방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바로 발등과 발 중앙 망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통풍이 돼서 고실고실의 그 단점을 보완한 게, 망사 처리된 게 발등, 발중앙 망사 처리한 게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여러분 킹삭 치십시오. 네이버 검색창, 그리고 주변 분에게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부로 빨간글씨 라이브 숏클립이 게시가 됐습니다. 계속 같이 킹삭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명 유튜브의 짧은 방송 비슷한데요. 이건 규정이 좀 엄격해가지고 가로로 촬영을 못하고 세로로, 그러니까 좀 찍기도 좀 불편할 뿐더러 좀 정확하게 잘 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여기 스톱함에도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아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라이브 방송이 진행을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킹삭에 들어오셔서 구매만 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씨앗 단계인데요. 씨앗에서 발화가 되면 새싹이 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죠. 그러면 새싹이 되면 그때부터 라이브 방송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면서 얘기해가면서 또 여러분이 원하는 양말을 직접 또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좋은 조건이 저에게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씨앗이 지금 발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킹삭에 들어오셔서 구매를 좀 해 주신다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제가 라이브 방송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보다 더 좋은 품질,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거 저렴한 값으로 제공해 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그럼 보다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십신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5번째 인성. 오늘은 지금 비겁, 직상, 재성, 관성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5번째 마지막 십신상으로 10번째 인성은 편인 정인.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도와주는, 살려주는 인성. 드디어 인성 차례가 됐습니다. 십신. 십신 사주 명리의 모든 것. 십신은 사주 명리의 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주 명리의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 십신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풀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인성 마지막 차례입니다. 인성.
인성은 편인과 정인으로 나누는데,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나를 도와주는,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일간, 오늘 태어난 사람, 어제 태어난 사람, 내일 태어난 사람, 그날이 일간, 하늘의 기운, 주인공, 본원, 명주, 사주의 주인공, 본체, 기준, 일간입니다. 일간, 그날 태어난 날, 그래서 일간, 나를 생해주는 것이 인성인데, 인성,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게 인성인데, 예를 들어서 기준이 목이다, 일간이 목이다 할 시에는, 오늘 태어난 사람이 오행상 목이면은 인성은 수가 되겠습니다. 왜냐? 생해주기 때문에. 생은 다시 말하면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수생목, 그래서 수가 인성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오행상 목이 되냐, 금이 되냐, 토가 되냐, 수가 되냐, 화가 되냐에 따라서 각기 인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기준일 때는 수인데, 수가 기준일 시에는 금이 인성이 되겠습니다. 왜냐? 금생수, 생해주는 게 인성이 되기 때문에요. 수가 기준이면 금이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성이란에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도면을 잘 보시죠. 편의상 계속 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성이란 무엇인가 개요. 첫째, 인성이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오행, 목, 화, 토, 금, 수 다섯. 오행, 목, 화, 토, 금, 수. 제 느낌에 얼른 일과 월만 빠지면은 오행입니다. 물상면으로 일과 월. 목, 화, 토, 금, 수. 일, 월 하면 일주일이 7개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월, 해와 달만 빼버리면 쉽게 물상면으로 말씀드리게. 좀 무슨 얼토당토 설명한다 좀 해박하시고, 또 여기에 조예가 깊으시고, 또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저 엉터리 같은 놈 설명 안 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좀 예로 드시고, 내공이 있으시고 또 해박하신 분은 이해합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없으신 분, 그리고 기초를 처음 들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지로 하기 때문에 물상면으로 머리에 쏙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이해를 일단 해야 우선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만이 공부할 맛도 나고 사주 공부에 입문할 수도 있고 스스로 또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공이 있으시면, 또 해박하신 분, 또 많이 배우셔서 잘하신 분들은 참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이 유튜브 방송 중에 단점이 있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면 얼마든지 댓글로 충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겸허히 언제고 어릇되고 받아들이고 고치는데 제가 소홀히 하지 않고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고해 주시면은 제가 댓글을 박아리고 정말 감명을 받고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이구나 하실 때는 그때는 스승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성이라는 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인성이란 말 그대로 오행의 상생상극, 오행, 목화, 토, 금수 다섯. 오행, 목화, 토, 금수 5개죠. 그래서 오행. 그리고 상생상극인데 생극이라고 좀 익숙해지면 생극, 상자 뺍니다. 똑같기 때문에 상생상극.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한 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생상극, 생하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런 부풀심을 북돋아주는 상생상극. 그건 생의 반대로 보시면 억압체제, 정말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생상극 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일간, 기준, 표준이라고도 하죠. 기준이 되는 일간, 가로 열고 일간 한문으로 해놨는데, 일간은 날일 천간을 떼칸 일간,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 그래 일간입니다. 일간을 생하는, 살려주고 도와주는 오행을 말한다. 다시 한번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일간을 생하는 오행을 말한다. 즉 일간의 오행이 목이라면 기준입니다. 일간이 목이라면 네, 일간이 목이 되든 금이 되든 오행 중에 반드시 하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오행 중 목화토 금수 중에 일간 기준이 꼭 하나는 있습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이 금이라면 금 기운이 강한 사람, 목이라면 목 기운이 강한 사람, 화라면 화 기운이 강한 사람, 그날의 하늘 기운, 평생을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고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일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의 오행이 목이라면 수가 있을 때 이 수를 일컬어 인성이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두에서 목이 기준일 때 인성은 수다. 왜냐? 수생목 생활해 주니까 일간 본인을 생해 주니까 인성 그래서 수생목 수가 인성이다. 금일 때는 기준이 금일 때는 또 달라집니다. 금일 때는 토가 인성이 되겠습니다. 왜냐?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인성이 달라진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관계도 하고 오행별 관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성관계도 보시죠. 인성관계도 목을 기준일 때 수가 인성이죠. 수생목 생활해 주니까 토는 극하는 관성이고 그리고 화는 목생화해서 식상, 식신상관 그래서 생해주는 것은 식상이고 극하는 것은 재성이고 그리고 나를 극하는 것은 금, 관성이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고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오행별 관성 그래 각 오행별로 딱 전부 나와 있죠. 그러면 도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인성관계도 일간이 목일 때 수가 인성에 해당된다. 왜냐? 생해주기 때문에 수생목. 그래서 목이 기준일 시에는 인성이 수다. 수생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행별 관성은 기준이 목일 때는 수가 인성에 해당. 그리고 화가 일간이 화일 때 일간 주인공 본체 본원 명주 그래서 그날 태어난 날 일간이 화일 때는 목이 인성에 해당. 왜냐? 생을 목생화 생해줄 때는 화가 기준일 때는 목이 인성. 그리고 일간이 토일 때 주인공 일간이 토일 때는 화가 인성에 해당. 왜냐? 화생토 화가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일간이 금일 때는 토가 인성에 해당 말씀드렸죠. 토생금. 그리고 일간이 수일 때는 금이 인성에 해당 금생수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단어의 의미 둘째 단어의 의미 인성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인성의 인은 도장을 의미한다. 인자가 사람 인자도 있고 여러가지. 그래서 한문이 필요하다고 한문을 알아야 이해가 빠르고 머리에 쏙쏙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한문입니다. 천문 중국에서 나온 정말 고전을 보면요 한문을 모르고는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좀 해박하신 분들이 한글로 우리 젊은 세대들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풀이를 해놔서 이렇게 쉽게 이해도 하고 또 읽을 수가 있죠. 진짜 고전을 보면은 범접할 수가 없어요. 한문 모르고 말 그대로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더라고. 그냥 검정 글씨로만 선별할 뿐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해박하신 분. 정말 한문의 조예가 깊고 그러신 분들이 풀이를 젊은 세대들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야 또 알아야만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세세하게 정말로 이해를 돕고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잘 정말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단어 의미 인성의 인은 도장을 의미한다. 도장인자입니다. 인장 그러잖아요. 도장인. 그래서 도장을 의미한다. 인성의 도장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냥 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인성은
모든 게 십신의 음양이 오행상 다섯인데 여기 음양을 곱하니까 10이다 해서 십신 모두가 음양이 있다고 그랬죠. 인성은 음양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일관과 음양이 같다면 편인, 편인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 편인을 하고 일관과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한다. 오행의 관계만 가지고 따질 때는 인성, 오행상으로서는 그렇잖아요.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 5개. 그런데 여기다 음양 둘, 음과 양을 곱하니까 2, 5, 10. 그래서 십신. 예를 들어 비급은 비견, 급제, 식상은 식신, 상관, 재성은 편재, 정제, 관성은 편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자, 비급은 비견, 급제. 그리고 십신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식상은 식신, 상관. 그리고 재성은 편재, 정제. 관성은 편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그래서 십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관계만 가지고 따질 때는 인성이라고 통칭하며 음양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한다. 정인이든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정인, 편인, 음과 양과 편인, 정인하면 양음이고 정인, 편인하면 양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성의 의미 첫째, 인간 관계.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인성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녀 관계 없이 모두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남녀를 관계없이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인성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뜻합니다. 인성이 나를 생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나를 낳는 존재인 어머니가 인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은 존재, 날생지 아닙니까? 나를 낳아주는 존재인 어머니가 인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녀를 막론하고 여자든 남자든 어머니가 다 낳아주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남녀를 불문하고 막론하고 인성은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성애가 여자에게 양육의 의무를 부하기에 억지로 만들어내고 주입된 가치관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잉태한다는 얘기죠.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잉태하고 자궁 안에서 기르고 낳는 것은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모두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직접 낳는 것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남자가 아기 낳는 법 봤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들어갔습니다. 인성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기운으로 일간의 근원이자 일간의 뿌리자. 인성은 나를 낳게 해주는 인성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기운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체 주인공, 이 우주의 주인공은 본인이다, 자기다. 내 없는 세상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까? 내가 있으면 비로소 세상이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어차피 부모의 물려받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비로소 있음으로써 출발한다. 그래서 사주 명리가 나를 기준으로 모두가 펼쳐집니다. 그 사주 명리, 본체, 주인이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사주 명리. 인성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기운으로 일간 나의 근원이자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원, 뿌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뿌리 근자 그래. 근본. 그래서 따라서 인성은 다른 육친에 비해 월등히 강한 힘이며 특히 인생의 유년기에 젊었을 때 특히 인생의 유년기에
어릴 때 특히 인생의 유년기에 인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끈질기게 좌우합니다. 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역할이 한 사람의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주 명식에 사주 명식 즉 연, 월, 일, 시 천간의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지지의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래서 사주 명식 그게 사주 팔자 그게 사주 명식입니다. 그래서 사주 명식에 인성이 없거나 유년기에 어릴 때 인성의 기운이 흔들리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어머니와 인연이 깊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십신을 알아야 사주풀이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운으로 인해 인성이 큰 타격을 받으면 어머니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은 새운은 1년마다 돌아오는 게 새운이고 그리고 대운은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대운이 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더라고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대운 1년마다 돌아오는 게 새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주로 인해 나의 어머니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인성이라는 관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정인을 친모로 보고 진짜 어머니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정인을 친모로 보고 편인을 계모로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완벽히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단지 정인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성의 의미 둘째, 배려심, 모성애, 배려. 정말 좋은 건 아닙니까? 배려한다는 거. 남을 생각한다는 거죠. 배려심, 모성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인성은 어머니의 힘입니다. 어머니에게 사랑과 도움을 받는 소중한 힘입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힘이 강함과 동시에 사랑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베풀려는 배려심과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성은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 베풀려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베풀려는 마음. 실제로 인성이 강한 사람 중에 유아 교육, 어린이 교육이죠. 간호,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밌는 것은 인성이 강한 사람은 주변인으로부터는 모성 본능을 일으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과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돌려주고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 먼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인성의 의미 셋째, 인내심, 준비성. 인성은 엉덩이의 힘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힘, 즉 참고 버티고 준비하는 힘이 바로 인성의 힘입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 있습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기회를 기다리는 일을 잘하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냅니다. 이는 일종의 준비성으로도 통하고 책임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의 자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성은
진보보다는 보수적 가치에 어울리는 심입니다. 또한 성찰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인성음이 넷째 재탄생. 앉아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로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가로 열고 식상 가로 닫고 돈을 벌고 가로 열고 채성 가로 닫고 직장에 근무 가로 열고 간성 가로 닫고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차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내 에너지를 내 힘을 빼가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빼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식상, 돈을 벌고 채성, 직장에 근무하는 관성은 내 힘을 빼가고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는 레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단계 더 나은 나, 새로운 나, 레벨업된 나를 위해서는 꼭 인성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탄생시켰듯이 인성은 새로운 도약과 관련된 힘입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나가 되기에 낯선 것을 쉽게 수용하고 나무 말을 잘 새겨 듣습니다. 경청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에너지로 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인성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인성이란 해가지고 역시 인성의 의미 다섯째 공부. 인성은 공부에도 해당이 됩니다. 인성은 공부와 관련 있는 힘입니다. 사주에 인성의 기운이 좋다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은 거듭날에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미합니다. 자신을 갈고 닦고 벼르는 과정을 가져야 백년 천만원 말이죠. 자신을 갈고 닦고 벼르는 과정을 거쳐야 사람은 거듭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공부라고 부릅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공부를 좋아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알아서 잘 찾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잘 찾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결과물을 내놓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인성의 공부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용적인 의미의 공부입니다. 실제로 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바로 인성의 공부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 신분 상승 등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각종 고시 공부가 모두 인성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유년기의 어린 시절에 인성의 기운이 들어와야 좋다고 봅니다. 유년기에 하는 공부가 인생의 방향을 크게 좋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성의 의미 여섯째 자격증도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은 최종 결재권자의 힘입니다. 인성은 최종 결재권자의 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도장인 결재권자는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최종 결재권자의 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도장 가로 열고 도장인을 찍는 차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주에 인성의 기운이 강하면 최종 결재권자 도장을 찍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인성의 기운이 좋아야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인성은 총이나 문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성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때문에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직업도 문서와 관련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설득하고 흥정하는 일보다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문서로 세상을 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성은 총이나 문서에 의해 발휘되는 힘이기에 인성은 자격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업의 형태보다는 자격증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 중개사, 의약학,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자격증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 인성과 어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 중개사, 의약학,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자격증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 인성과 어울립니다. 일곱째, 인성의 의미 일곱째, 집문서, 땅문서도 역시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재성이 의미하는 재산은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성 재산을 의미하는 반면 인성은 문서로 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인성의 재산은 대체로 집문서, 땅문서, 인허가권 등의 부동산으로 움직이지 않고 넓은 공간에 펼쳐져 가만히 있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인성의 재산은 유동성과는 거리가 멀고, 유동성 움직인다는 겁니다. 유동성과는 거리가 멀고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큰 힘을 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는 재성보다 인성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입니다. 요즘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부동산이 돈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큰 돈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죠.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죠. 때문에 인성은 활동적인 사업에는 불리한 힘이 됩니다. 인성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리저리 돈을 굴리는 활동적인 사업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활발한 재물의 활동은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목이 기준일 때 수가 인성입니다. 수생목 생일. 그런데 채성은 수를 극합니다. 토기 때문에 토극수.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게다가 활발한 재물의 활동은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울려. 재성이, 돈이, 재화가 인성,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성을 극합니다. 토극수. 그래서 활발한 재물의 활동은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어집니다. 역시 인성과다. 즉 인성이 너무 지나치다.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모자란만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인성이 너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과다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유불급. 넘치는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인성이 많다면 자립심이 약하고, 인성이 너무 지나치면 약점이 나옵니다. 자립심이 약하고 의존성이 지나치게 심해집니다. 의존해서 좋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뭐든지 해야지, 의존한다는 건 그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의존을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하는 게 모든 게 다 좋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심해집니다. 의존성이, 인성이 너무 많다 보면은 그다음엔 자립심이 약하고 의존성이 지나치게 심해집니다. 나를 생겨주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나를 생겨줘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런 힘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나 어리광을 피우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 뭐든 지나치면 안 좋다. 모두가 나를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편한 사람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남자의 경우 어머니에게 심하게 의존하여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만 찾게 됩니다.
이런 걸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른바 마마보이의 설명이 나오네. 이른바 마마보이의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의존의 대상이 아내와 처갓집으로 옮겨갑니다. 반면 여자의 경우 어머니나 남편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인성이 과다하면 지나치면 넘치면 우유부단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부단 맺고 끊는 게 과단성이 없다는 얘기죠. 우유부단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성이 지나치면 준비를 하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치고 나가야 하는데 과감함이 부족해서 언제까지나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참 많네요. 그래서 인성이 과다한 경우 인성을 극하는 재성운이 오거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기준일시에는 수가 인성인데 수를 극하는 건 토국수, 이게 재성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과다하면 또 일간이 또 재성을 극합니다. 재성, 목극 목이 토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일간 기준이 목일 경우에는 토를 극하는데, 토가 일간이 극하는 건 재성인데 재성이 또 나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인성을 극해요. 그래서 세상이 돌고 장단점이 있고 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아주 너무 심오하고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요. 정말 심오한 학문입니다. 과거 1500년에 그 유한 역사에 인류의 천재들, 제1의 천재들이 연구한 학문, 천문을 우리들이 그 자연의 이치를 섭렵한 다음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아주 무궁무진한 심오한 학문입니다. 인성이 과다한 경우 인성을 극하는 재성운이 오거나 인성의 기운을 설계는 빼내간다는 거죠. 빼내기. 설계하는 비겁운이 오면, 비겁은 오행상, 오행이 아니고 오행상, 비겁은 비견과 겁재, 나와 어깨와 나란히 견줄 수 있는 비견겁재. 비견은 양이고 겁재는 그래서 비겁운이 오면 그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인성이 과다한 경우 인성을 극하는 재성이 오거나 인성의 기운을 빼내는 설계하는 빼내는 비겁운이 오면 그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휴일 오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